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0월 21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제와 달리 변동성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는 0.5%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7% 상승해서 830포인트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 흐름이 조금 아쉬웠죠. 장중 한대는 61,500원까지 코로나 이후로 신고가를 갱신했었는데 막판에 조금 힘이 부족해서 어제와 동일한 가격인 69,9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어제와 마찬가지로 약 1.6%의 하락이 나왔고 83,8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부 하락이 나왔고 165,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오랜만에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한 증권사에서는 네이버의 목표가를 50만원까지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이 올려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50만원까지 잡았다는 것은 충분히 현 시점에서 상승 여력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확실히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죠. 지난 9월 말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다, 이 점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흐름, 그리고 전반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투자에 참조가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내가 투자할 때 절대적인 지표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항상 수급에 대해서는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은 주가의 변동폭이 없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이어서 SK하이닉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M&A 공시가 나왔는데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외국인의 비교적 큰 물량이 순매도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외국인의 수급 한번 챙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도 어제 품질 충당금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도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수급을 살펴보시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네요. 지금 9거래일째 하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도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투자까지 골고루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는 단기간에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거든요. 이 점 참조하시면서 항상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 SDI,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이렇게 5종목이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랐고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하나솔루션, NC소프트, SK하이닉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여기 신한지주까지 합치면 3종목이 다 금융주네요. 자, 어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 순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톱5에 진입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한번 살펴보시면 삼성보다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스닥 대표주, 그 다음으로 바로 삼성전자가 위치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5위라는 순위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카콜라하고 순위가 바뀌었었는데 올해는 코카콜라를 제치고 5위까지 올라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이 좋던 나쁘던, 주가가 하락하던 오르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만큼은 꼭 보유를 했으면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5에 진입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태양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비용 태양광 10년 내에 석탄을 대체하는 전력왕이 된다, 이런 자료가 발표되었고, 여기 IEA 같은 경우에는 국제에너지기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식력이 높은 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석탄을 대체할 전력왕이 태양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글로벌 기준이거든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석탄이라든지 오일, 가스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태양광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풍력, 수소와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될 수가 있고, 이 신재생 에너지는 이번에 대선 후보인 바이든 후보자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태양광, 풍력, 수소 관련주들 상승폭이 꽤나 컸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쩌면 바이든 후보자가 정말 당선이 된다면 그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는 전 세계 전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 점은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 대선과 함께 태양광을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사업으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 있죠. OCI, 넥솔론, 웅진에너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단계와 2단계에 중점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단계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먼저 지난해 법정 관리에 들어선 웅진에너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 주력 사업이 2단계였거든요. 인곡과 웨이퍼를 생산했었고, 그리고 넥솔론 2018년에 파산을 했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OCI 계열사였고 한때 웨이퍼 생산에 세계 점유율 5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OCI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국내 생산을 중단했죠. 자, 이렇게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1단계와 2단계는 중국이 세계 시장의 2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발 치킨 게임이라든지 공급 포화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1단계에 있는 폴리실리콘 2년 전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했을 때 절반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때 1단계와 2단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태양광 사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단계와 2단계가 아니라 3단계인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태양광 사업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던가, 혹은 바이든 후보자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여기 3단계와 4단계에 사업 비중을 두고 있는 기업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큐셀하고 하나케미칼이 합병으로 탄생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택용 태양광 시장, 여기서 점유율이 25.2%로 미국 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 상업용 태양광 시장, 여기서도 13.3%로 점유율의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태양광을 바라볼 때는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와 4단계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1단계, 2단계는 전망이 조금 어둡지만 3단계와 4단계는 충분히 전망이 밝은 태양광 사업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하나솔루션 차트인데 한때 52,300원까지 올라왔지만 니콜라 지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추세인데, 결국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태양광 사업의 실적 증가와 앞으로 바이든 후보자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같이 시너지 작용이 되어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는 솔직히 투자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에요. 누가 봐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당장 투자하라는 의견이 아니라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에 석탄을 대체할 전력이 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도 있었고, 또 태양광의 사업 단계를 나눠봤을 때 1단계와 2단계는 중국이 상당 부분 점유를 하고 있지만 3단계와 4단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행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천공항공사에서 트래블 버블 체결 후에 해외여행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국민 10명 중에 5명이 14일 자가격리 면제 시 해외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트래블 버블이 뭐냐면
여기 살펴보세요. 코로나19 우수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해서 상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입국 조치를 완화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천공항공사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내국인은 52.8%, 외국인은 72.2%가 의향이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다양한 국가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홍콩과 싱가포르 각 정부 간의 협정에 대한 원칙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또 이전에는 호주하고 뉴질랜드죠. 그 외에 더 다양한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래블 버블 정말 시행할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은 그렇다고 쳐도 2021년에는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미국 모더나에서 코로나 백신을 이르면 12월에 승인을 기대한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승인이 날지 나지 않을지 이건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현재 10월 중순인 상황에서 이제는 내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년에는 어떤 산업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점 생각해 보시면서 현재 지금 코로나 백신 치료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는 말은 여행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수 있고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관련된 산업들이 많죠. 항공업도 있고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 등등 다양한 산업들이 많은데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도 내년이 오기 전에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지난 2019년도처럼 여행객의 수요가 다시 회복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무리 치료제와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도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2019년도처럼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무리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먼저 움직일 때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선반영되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제, 백신 아니면 트래블 버블 이런 협정이 체결이 된다고 한다면 관련주들이 먼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제서야 이제 실적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이 구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져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이 되었는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눌릴 만큼 눌렸었고 우리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각 정부들의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상승했었고 이제서야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여행, 카지노, 면세, 화장품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참조를 하시면서 이제는 2021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 왔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어제와 달리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어제와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보수적인 투자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